제가 6월 한 달 동안 무척 정신이 없었어요. 몇 달 동안 이제 제 주변 상황이 좀 혼란스럽고 혼잡한 느낌이 들어서 최근에는 겨우 브이로그만 편집해서 올리고는 했는데, 이제부터 이 채널의 방향성을 좀 바꿔서 저만의 삶의 방향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를 영상으로 한번 담아볼까 합니다. 그와 더불어 채널명도 바꾸려고 생각 중인데 일단은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 과정 중 하나가 제가 중요한 건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는 기록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브이로그도 좋지만 전 브이로그보다는 기록을 위주로 많이 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기록을 좀 많이 담아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7월 블랙 저널 셋업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7월이 며칠이나 좀 지났지만 제가 6월부터 새 노트에 쓰고 있어가지고 새 노트도 자랑할 겸 어떻게 또 이번에 바뀌게 되었는지 그런 과정을 새 노트 자랑할 겸 블랙 저널 셋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월부터 사용하고 있는 노트는 미도리 MD 도트 방안 노트예요. 이 도트 노트가 변형을 잘 시켜서 쓸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눈도 아프지 않고 이전에 쓰고 있던 제가 잘 애용하고 있던 요 인생상점 블랙 저널 노트는 좀 무겁더라고요. 진짜 무거워가지고 들고 다니기가 버거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좀 제가 밖에 나가 있는 시간도 많고 그리고 대학원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가볍게 기록할 수 있는 노트가 필요했는데 가방 안에는 아이패드도 들어가지 전공 서적도 들어가지 이것저것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갑자기 너무 무거워가지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리고 또 독서 노트도 이제 들고 다니면서 휴대성 있게 쓰고 싶다 해서 독서 노트도 이렇게 인생사전 블랙 저널 노트를 쓰고 있었는데 이거를 좀 바꿔가지고 가벼운 노트에다 하자, 이렇게 좀 잘 들고 다닐 수 있는 노트에다 쓰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검색을 해보다가 이 미도리 MD 도트 방안 노트가 있어가지고 사게 되었어요. 제가 블랙 저널을 쓰고 나서는 좀 도트 노트를 좀 많이 쓰게 돼요. 노트 필기할 때도 도트 노트를 좀 많이 쓰게 되는데 도트 노트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가지고 민생상점 말고는 다른 데 서칭을 하더라도 해외에 나가서 사게 되거나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도트 노트를 발견하기 좀 어렵지만 괜찮은 도트 노트가 있다면 여러분 저에게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단점이 있다면 튼튼하지 않다는 거? 튼튼하지 않고 좀 두껍지 않다는 점이 단점이지만 그래도 커버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잘 쓰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부부의 사진을 왜 내가 이렇게 담아놓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재밌다. 이 상황이 너무 웃겨가지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쓰고 있는 노트예요. 처음 이제 블랙 저널을 시작할 때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처음 사용한 노트를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캘리그라피도 하고 진짜 그림도 그리고 진짜 표지마다 그림 그렸어요. 매달 이제 표지마다 항상 그림을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진짜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여러 가지 진짜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직장과 대학원을 병행을 하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기에는 시간도 많이 들고 공도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아주 작지만 예쁘게 그려야지 이 자체가 약간 공을 들이게 되고 에너지를 쓰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록 권태기가 오고 또 귀찮아지고 하기 싫은 원인이 되어버려서 지속적으로 하려면 간편하고 심플해야 지속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꾸미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꾸며도 되는 유연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여러 가지 다꾸 아이템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표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제가 좋아하는 벚꽃이 찍힌 엽서 한 장으로 좀 끝냈어요. 언제부터 또 시작을 하는지 6월부터 시작하는 블랙 저널 다이어리인지 적어주고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호 페이지는 좀 요 기호들 같은 경우에는 보지 않고 외우고는 있어서 저 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좀 표지도 그렇고 기호 페이지가 없으면 이 두 개가 없으면 이 노트를 시작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에서 항상 기호 페이지를 의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바로 인덱스 페이지인데요.
인덱스 페이지도 좀 잘 보지는 않아요. 근데 진짜 어쩌다가 한번 급하게 보고 싶은 기록들이 있어서 빠르게 그 기록들을 체킹을 할 때 이 인덱스 페이지가 필요하더라고요. 이번 노트 셋업에서 이렇게 정리해두니까 내가 이만큼 열심히 기록을 하는구나도 약간 느끼는 순간이 되기도 하고, 이전 노트와 지금 이 노트를 비교하면서 살짝 바뀐 거를 말씀드리자면, 앞에다가 페이지 표시를 했거든요. 내용을 적었는데 저는 이 방법이 좀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책 목차들을 보면은 내용이 적혀져 있고 그 옆에 페이지가 적혀 있잖아요. 책 목차처럼 이렇게 목차를 바꾸니까 훨씬 보기 편하고 정돈된 느낌이 들어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덱스는 이 방식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제가 책을 요즘에는 진짜 아이패드가 좀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게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종이책으로 하다 보니까 종이책을 좀 간혹 많이 사게 되는데, 책 콜렉터처럼 사놓고 읽지 않은 책들이 좀 간혹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책들을 좀 적어놓은 페이지예요. 어떻게 보면은 막 하나도 안 읽은 것 같은, 이번에는 어떤 책을 읽어야지 하고 맨날 서점에만 가고 짱 봐가지고 안 읽게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이 책들 다 읽을 때까진 다른 책들 사지 말아야지 하고서 이렇게 적어놓은 페이지예요. 읽고 싶은 책들을 적어놓고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책을 더 읽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읽고 싶은 책들은 좀 뒤에다가 월별로 좀 적어놓는 걸로 하고, 그것도 언젠가 또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내가 사놓고 읽지 않은 책들을 넣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는 제가 2025년에 한 해에 어떤 책을 월별로 읽었는지 적어두는 페이지예요. 올해 3권의 책을 읽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이 페이지는 독서노트에 있어야 할 페이지긴 한데 평상시에 어떤 책을 읽었는지 확인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서 손이 가는 빈도수가 많은 이 블랙 저널에 셋업을 했습니다. 이 독서노트는 좀 심플하게 읽은 것들의 자세한 내용들을 기록하려고 하고 가벼운 노트로도 바꿨습니다. 훨씬 더 간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기록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의 스케줄상 좀 즉흥적인 것들이 많고 월별로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퓨처로그는 진짜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은데, 간혹 다음 달에 꼭 해야 될 일이 생길 경우가 있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이 퓨처로그가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퓨처로그는 다음 달 쉬는 날이 언제인지 확인하는 그런 용도? 제가 또 마음에 드는 날은 보니까 10월이네요. 일주일 내내 쉴 수 있어. 추석이 있어가지고 또 제 생일이 있는 달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10월을 정말 좋아하는데 추석 연휴가 딱 10월에 있다니 참 럭키비키하잖아? 올해 목표뿐 아니라 목표를 세우는 건 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의 방향성도 알 수 있도록 먼저 처음에는 오랜 시간 걸리는 목표 있잖아요. 장기적인 목표. 먼저 그 위주로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 반을 나눠서, 대충 이제 반을 나눠서 그 아래에 있는 올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를 적었는데, 예전에는 좀 많은 목표를 세운 것 같아가지고 올해는 딱 제가 논문이라는 저의 큰 과업이 있어가지고 그 목표를 세웠습니다. 학회 논문 투고랑, 그리고 학위 논문은 진행이 되는 것까지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목표를 적었어요. 그래서 월별 목표로 6월, 7월, 8월, 9월 목표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좀 세워놨어요. 아직 10월 달부터 12월 달에는 기록을 못했는데 8월에는 학회 투고 날짜가 있어가지고 그 날을 위해서 일단은 6월, 7월, 8월을 달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기록을 했습니다.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지금. 제가 6월 브리핑을 좀 드리자면 6월에는 좀 환경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집 문제가 있어가지고 1년 정도 잠깐이나마 본가에 와서 다시 생활을 하고, 그 덕에 미처 정리 못한 저의 10년 묵은 짐들을 다 정리하고, 남길 건 남기고 정리할 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지금 거의 다 정리되어서 이제 나중에 좀 룸투어를 보여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또 바뀐 취향, 그리고 정리를 하면서
아, 내가 너무 무분별하게 물건을 사재꼈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나중에까지 필요할 것 같은 것들, 그리고 또 너무 안 버리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묵은 짐들 다 정리를 해서 좀 이 방도 좀 깨끗한 상태에서 지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물건을 사야 될지 등등에 대한 저의 얘기들을 나중에 또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또 이사랑 동시에 PT를 다니고 있어요. 진짜 PT부터 시작할 거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 앞에 있어서 그런지 다니기도 좋았어요. 접근성이 좋아야 좀 다니잖아요. 그래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다니고 있습니다. 요가를 버스 타고 한 정거장 거리에 있는 데 다녔었는데 예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가고 싶더라고요. 맨날 버스 타야 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딱 집 앞에 있으니까 엎어지면 코다할 거리니까 그냥 가야지 생각하고 가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좀 잘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또 근처에 또 도서관이 있는데 이번에 처음 이용을 해봤어요. 공부 집중이 안 될 때 그 앞에 스터디 카페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을 바꾸어서 전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잘 떨어지는 스타일? 뭔가 쏟을 때는 쏟긴 쏟는데 그 쏟고 나서 다시 이제 집중력을 발휘하려고 하면 집중이 안 되는? 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다가 깨가지고 다시 자려고 하면 잠이 안 와요. 제가 그리고 6월에는 쇼핑리스트를 안 적었어요. 그 이유가 집밥으로 식비를 아낄 수 있었고 이 쇼핑리스트를 적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7월은 다른 기록으로 페이지 구성을 했습니다. 6월부터 좀 추가된 게 있었는데 리딩 페이지와 그리고 일기 페이지들이 생겼어요. 저의 기록 스타일은 여러 기록들을 따로따로 놓는다기보다는 이 메인 기록들은 독서 노트를 제외하고 같은 노트에 몰아넣고 확인하는 게 저에게 가장 맞는 스타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6월달부터는 좀 혼자 잘 놀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더라고요. 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자. 그중에 제가 독립서점을 좀 탐방을 한번 해봤었고 또 카페 탐험도 진짜 혼자 하는 게 재밌어요. 20대 때는 진짜 외로웠거든요. 옆에 내가 누군가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 외로웠어요. 근데 애써 부정하는 거 있죠. 그냥 귀찮아 막 이런 느낌이 생각이 드는데 30대 중반부터는 그래도 한번 사귀어는 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용기 있게 한번 사귀어보긴 했는데 사실 좀 연애를 4번 끝내고 나서 생각이 들었던 것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연애를 안 해도 될 것 같아 라는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혼자 잘 돌보고 잘 해주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에게 좀 다정해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일기를 쓰면서 좀 저에게 다정해지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7월 넘어와서 이 7월은 좀 더워지기 시작한 달이잖아요. 그래서 시원한 파란색 스티커들로 표지를 만들어 봤어요. 여기 있는 달력 스티커는 인생상점에서 판매하는 달력 스티커인데 이런 버전도 있고 이 위에다 글씨를 쓸 수 있는 버전도 있어가지고 편하더라고요. 인생상점은 딱 필요한 기록 아이템만 만드는 느낌이 들어서 군더더기 없어서 좋아요. 먼슬리도 다 스티커빨입니다. 이 스티커는 교보문고에서 샀는데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이 먼슬리는 주로 고정지출 날짜를 표시를 하거나 월급날 표시할 때 쓰고 있어요. 또 쉬는 날이 언제인가 표시할 때 쓰고 있고요. 나머지는 위클리 겸 데일리 그 페이지에다가 쓰고 있습니다. BWB 페이지는 저희 욕망의 페이지라고 할 수 있죠. 필요한 것과 하고 싶고 사고 싶은 것을 이제 구분해 놓고 적으면서 이 필요한 것이라면 꼭 사는 편인데요. 이 페이지는 약간 일종의 과소비 금지 페이지라고 할 수 있어요. 우선 사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여기다가 적어 놓습니다. 위시리스트에다 적어 놓고 월급날 이 페이지를 확인하고 사는데요. 막상 사고 싶어서 적어두거나 사야 될 것 같아서 적어두면 나중에 필요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 페이지에다 적어놓고 나중에 직관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나중에 그거를 사게 되면은 필요에 따라서 사기도 하고 빼기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살 수 있어서 신중해지니까 괜찮더라고요. M&E 페이지는 Meal and Exercise, 즉 식단과 운동 페이지입니다.
이 쇼핑 리스트를 적었던 페이지를 없애고 그 페이지를 이 M&E 페이지로 변형시켰어요. 아침, 점심, 저녁 먹었던 것들을 적고 운동을 어떤 것을 했는지 적어주게 되는데 PT를 받으면서 이 페이지가 필요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7월부터는 이 페이지를 만들어 보자 라고 했습니다. 아직은 일반식을 하고 커피는 아침, 점심은 마시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다이어트라기보다는 저의 건강을 돌아보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강을 먹고 운동하고 느리더라도 꾸준히 나를 돌보는 느낌이 들고 싶어서 만든 페이지예요. 다음은 금전기록 페이지인데요. 고정지출 내역은 저에게 꼭 필요한 이 페이지예요. 이 먼슬리에 고정지출 내역을 기록은 하고 있는데 얼마가 빠져나가는지 그 내역까지는 알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페이지는 저한테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달은 금전기록 내역을 꼼꼼하게 적길 바라면서 좀 꼼꼼하게 적고 있는데 지금 5페이지를 셋업을 해놨어요. 이 마지막에는 수입과 지출과 저축에 대한 목표와 결산을 적어두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영어는 언제 실천했는지 적는 그런 칸을 따로 마련했어요. 이 러브 마이셀프 이 페이지는 그냥 관리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타이탄의 도구들에 나오는 5가지 모닝 루틴이 있어요. 근데 타이탄들은 이 중에서 3가지를 지킨다고 해요. 그래서 나도 3가지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아침에 명상하는 것과 일기 쓰기, 잠자리 정리, 그리고 차 마시는 것을 저는 항상 주로 보이차를 마시는데 그 차를 마실 때 같이 일기를 쓰게 되니까 차 마시는 것은 일단은 어차피 자동적으로 하게 돼서 포함시키지 않고 일기로 바꿨어요. 같은 동작을 5번에서 10번 정도 반복해라 하는데 이제 운동 같은 경우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분 기록이에요. 월 3권을 읽는 게 저희 목표니까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 아래에는 저의 현재 몸무게와 목표 몸무게 그리고 체지방률이 얼마인지를 표시를 하는 이 칸을 만들었어요. 그 옆에다가 중간점검표를 만들어줬어요. 몸무게가 줄어드는 다이어트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강을 챙기는 관리 페이지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열심히 이제 좀 꾸준하게 좀 이 페이지도 좀 채워보는 것으로 하려고 해요. 이 리딩 페이지는 지난달부터 시작한 페이지인데 예전에는 작은 포스트잇으로 썼어요. 그래서 지금 쓴 게 남아있는데 그걸 보다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블렛 저널에다가 이제 정식 페이지 구성으로 쓰니까 편하더라고요. 여러 책을 동시에 시작할 때 좀 칸이 넓으니까 적을 수 있는 칸도 많아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진 기록들을 찾아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독서 노트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온 페이지예요. 그리고 요 밑에다가는 이번 달에 사고 싶은 책을 적어놨습니다. 이 위클리 겸 데일리 구성은요. 스케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저로서는 사용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프리랜서가 되더라도 영상 납품이라든가 이 내역들을 기록할 수 있고요. 이 페이지가 탄생을 한 것도 저의 스타일을 찾아왔던 여러 변천사가 있었는데 나중에 그것도 왜 내가 이런 페이지 구성을 선호를 하는지 왜 내가 블렛 저널을 오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영상도 찍어볼까 합니다. 이렇게 한 달이 반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기를 쓰는 페이지입니다. 6월의 일기. 6월은 5월 27일부터 시작했어요. 7월의 일기. 저는 일기를 좀 짧게 쓰는 편이에요. 보시다시피. 때로는 직관적으로 뭐 했다만 기록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한 페이지에 하루 일기는 쓰지 않게 돼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하루 한 페이지를 쓸 수 있을 때는 일기장이 따로 필요할 수 있겠지만 5월까지는 따로 썼어요. 혹시나 제가 일기를 도중하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바인더 노트에다가 따로 썼다가 이제 매번 이제 일기장을 들고 다니는 걸 까먹기 때문에 차라리 매일 들고 다니는 이 블렛 저널 노트에 쓰자 하고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방법이 더 좋더라고요. 참고로 일기는 1월부터 꾸준히 쓰고 있답니다. 저의 잠도 좀 관리를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났는지를 좀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약간 그래프처럼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그래프로 만들어 놨고요.
몇 시간 잤는지 옆에다 적고 그 다음에 컨디션이 어떤지를 5, 4, 3, 2, 1로 적으려고 해요. 근데 이 페이지는 약간 임시적인 페이지라서 잠시 이제 좀 실험적인 페이지예요. 이 페이지 기록을 제가 잘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다음에 이 페이지가 정식 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약간 블랙 저널이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페이지를 언제든지 생성할 수 있고 또 원하는 페이지를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그래서 좀 유연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 물론 셋업하는 거 귀찮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고생만 해주면 멋진 나만의 기록이 탄생을 하게 돼요. 내 라이프 스타일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도 직관적으로 봐도 좋고, 기록이라는 게 나를 돌아보고 나를 성찰하고는 좋은 도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의 기록 중 가장 메인 기록인 블랙 저널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블랙 저널을 쓴다고 하면 이제 많은 금손들이 보여주는 일러스트가 가득하고 다꾸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라이더 캐롤이 쓴 이 블랙 저널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기능적인 부분에 충실하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다양한 기록법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시도해보고 또 여기 있는 또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구성을 찾아가는 묘미도 있더라고요. 이 시중에 나와 있는 다이어리로 눈길이 가더라도 이 구성을 보고서 이건 안 쓰겠네 하고 내려놓았던 적도 많아요. 한번 셋업하기는 귀찮아도 나에게 딱 맞는 펜, 나에게 맞는 노트, 요 딱 한 권이면 충분히 쓸 수 있어요. 블랙 저널을 쓴 라이더 캐롤은 이제 도트노트를 쓰라고는 추천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난 줄노트가 좋아라고 해서 줄노트를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상 저희 블랙 저널 자랑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